138페이지 이제 18번. 자, 이겁니다. 주택인도 받고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인데 이 전입신고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주민등록을 잘못하면 안 되잖아. 공부상하고 다르게 하면 안 돼요. 그거 마찬가지로 18번도 다동 103호를 어떻게 적었어요? 라동 103호. 대항력 있다 없다? 없다. 볼 것도 없고. 자, 근데 19번. 근데 문제는 봐요. A동을 뭐로 적었어? 가동으로 적었잖아. 자, A동 가동. 찾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줄 거면 봐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경매 기록에도 경매 목적물의 표시가 A동과 가동으로 변기 줄 거라. 변기가 뭐야? 같이 돼 있잖아. 그때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A, B, C는 가나 다는 순서를 정한 데 불과하다. 이리 봐서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목적물에도 같이 돼 있으니까.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임차인이 창조한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A동 가동을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또 나오네요.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뭐가 되었다고? 신축. 자, 원래는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을 임차해. 그럼 주거용 건물이 어디에 서 있어? 토지. 주택 위에 서 있잖아. 그럼 주택만 임대차해도 토지 포함한다 안 한다? 한다. 합니다. 하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야. 자, 저당권 설정 후 신축 줄 거예요. 그러면 저당 후에 신축된다는 것은 저당을 어디에만 잡았다는 거야? 토지만 잡았다는 거잖아. 그 후에 건물이 신축돼 가지고 그 소액 임차인이 건물뿐만 아니고 토지 경매 대금에도 우선 변제 받아가면 말이 돼요? 그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봐요. 자, 대지의 저당 설정 후에 신축된 경우까지 찾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지입니다. 대지 환가되면 우선 변제 없습니다. 이때는 다시 원래는 토지까지 포함해서 우선 변제 받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 때는 안 된다고? 신축이 언제 돼서? 예, 토지에만 저당 설정 후에 되면 그때는 생각해. 그래 되면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을 몇 층 지어서 몇 놈이 들어올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때는 인정 안 한다. 자, 그래서 토지의 저당 설정 후 신축을 찾아야 된다. 뭐 찾아야 돼? 토지. 자, 21번 타이틀이 뭐예요? 자, 7번. 전입신고는 정확하게 해야지. 그런데 자기가 있는 부지가 아닌 다른 옆집 부지로 전입신고했네.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어. 없습니다. 그럼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A동 가동만 인정한다. 다른 건 없다. 끝. 자, 22번 상반된 주장이 뭘까? 자, 첫 번째로 보면 배당을 요구한 임차인입니다. 그 배당 요구한다는 것은 나 이제 그만 살고 돈 받고 나갈래요 이 말이야. 그리 주장했다가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줄 우측에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은 줄 거고요. 앞과 뒤가 같아 달라. 법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앞뒤가 다른 사람입니다. 앞에는 배당 요구했다가 그 다음에 와서 나 배당 요구 없던 걸 하고 대항력 주장할래요? 배당 요구한다는 것은 돈 받고 나가겠다는 거야. 대항력 주장한다는 것은 살면서 개이겠다는 거야. 말이 돼? 안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가장 나쁜 놈이 누구다? 앞뒤가 다른 놈이야. 그게 우리는 화장실 법칙입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는 나오기 다르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앞뒤가 똑같아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좀 있어 봐라. 다 포기한다. 2포 샀고 막 2포합니다. 2포. 2차 포기. 그래서 2000 옆에 가면 2포 대교가 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앞뒤가 다르면 안 돼요.
왜 공부해보면 안 되면 그냥 앞뒤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뭐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면 뭐 걱정을 지금까지 공부합니까 그냥.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련이 온다. 시련이 와요. 그래서 법에서는 마지막에 금반은이 뭐야? 금한다 반대되는 은 말에 앞에는 배동력 했잖아. 뒤에 대항력 주장하잖아. 그게 금반은 금지한다 반대되는 은 말. 앞말과 뒷말이 다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게 금반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옆에 신의성실, 신의칙이 나오죠. 모르면 신의성실을 가면 끝나는 거야. 사회질서 위반해도 끝나고 민법은. 그 정도로 유명한 조문임들입니다. 원칙이에요. 자, 23번 타이틀이 뭐예요? 첫 번째 뭐라 되어 있습니까? 경매기입 등기가 갱료되기 전에 대항력이죠. 자, 주택을 임차, 적부반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그 대지가 분할됩니다. 그 주택 지분이 변경이 되자 갱신된 임차적 계약서는 새로운 지분을 표시하였으나 주민등록사 주소에는 주택에 관한 경매기입 등기가 갱료된 후에 변경했다. 그러면 봐요. 바꾼 거야? 미리 안 바꾼 거야? 미리 안 바꾼 거지. 경매기입 등기 후에 바꿨으면 잘 바꾼 거야? 늦게 바꾼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아까 24번도 아까 비슷한 건데 자, 임차인이 잘못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없죠. 공무원이 착오를 했을 때는 있었지. 근데 지금 이 판례는 타이틀이 뭐야? 공무원이 내가 이제 정확한 전입신고 하러 갔어. 내가 임차인인데 공무원이 보더만 주소 달라요. 바꾸세요. 라고 해서 바꿔버렸어. 결국은 공무원이 나는 잘 정확했는데 공무원이 바꿔라 해라 갖고 내가 바꿨어. 그게 틀렸네. 다른 지소네. 어떻게 될까? 고팔례입니다. 대항력이 있을까 없을까? 공무원 잘못은 제껴놓고 결국은 전입신고를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잖아. 중간에 공무원이 개입이 돼 있지만 대항력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은 그만 전입신고 한 대로 받아주지 말 안 해줍니다. 이런 책임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게 공무원이 그래 해서 했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은 없지만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면 그만 글도 자기가 안 적고 적으라 합니다. 가르쳐주면서도. 왜? 그런 거 안 봤어요? 자기가 적어도 될 것 같아. 날짜도 당신 보고 적으세요. 신청인 보고 적으라 합니다. 말만 해주고. 그런 거 기억 안 해봤어요? 이 뭐라노? 뭐가 넓은 거야 이 공무원은? 뭐, 오지랖이 넘은 거네 오지랖이. 자, 그렇게 공무원이 잘 안 가르쳐줘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아야 해 한번 그렇잖아요. 가보면 확실히 모릅니다. 될 것 같아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 또. 근데 진위를 잘 알아야 돼. 주택개량 사업이 어느 면에는 2개 배당될 것 같습니다. 3개 배당될 것 같대. 근데 내가 2번째를 했어. 예를 들면 그래도 혹시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 해야 되지. 100%이 된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 된다면 이거 또 공무원 보고 욕하고 이러니까 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오지랖 넓으면 안 돼. 근데 정확하게 가르쳐줬으면 이런 판례가 없을 텐데 그 공무원도 바보지. 모르는 걸 왜 가르쳐줘 자기도. 참. 자, 결론은 누가 개입되든 안 개입되든 전입신고 자체를 정확하게 해야 돼. 자,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자 봐요. 작성 제출했는데 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해서 잘못된 지분을 수정하고 그 기록해서 전입신고를 했잖아요. 그럼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25번 똑같습니다. 양수인이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선계합니다. 똑같아요. 여기 뭔가 하면 똑같은 판례 됩니다. 임대인이 있고 뭐가 있어요? 임차인이 있잖아. 찾았어요? 자, 이 임차인이 뭐 받아요?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두 번째 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생 상태. 여기 가압류했어요. 어떤 놈이. 그럼 임차인이 채무자고 어떤 채권자가 임차인이 보니까 돈은 10원도 없고 보증금 한 1억짜리가 있는 거야. 요걸 뭐 했다고? 가압류했어. 그 다음 읽어봐요. 임대주택이 양도되죠? 그 다음 읽어봐요. 그래서 이제 봐요. 이걸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요 가압류 채권자 보호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여자가 보호되는 거야. 가압류가 먼저 들어왔잖아. 바뀐 거 보면. 그럼 이자는 여자에게 돈 줘야 돼. 여자에게 주면 안 돼요. 아니면 실물 가면 공탁합니다. 공탁. 가압류도 됐고 임차인도 있다면 누가 받을지 모르잖아. 가압류는 이제 여러분 나중에 본압류해갖고 확정 판결돼야 돈 받아갑니다. 그 요때는 공탁을 합니다. 양수인은 보증금을. 그 다음 자 똑같습니다. 대항이 갖추고 그 임차인 보증금 반환체가 압류 전명이 확인되고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 매도하면 임대인은 원칙은 뭐라고? 아까 누가 책임지다 해서 양수인이 지잖아.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임대인은 벗어난다. 벗어납니다. 여러분 임대인은 벗어나야 돼. 그래서 임대인이 전부금 지급을 면한다 돼 있잖아. 2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번 봐요. 자, 대항력을 갖추고 보증금을 압류도 먹어야 되던 상태에서 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주인이 책임지지. 옛날 주인이 뭐 한다고? 벗어나요. 근데 아까 이재기하면 어떻게 된다고? 임대인 책임진다고. 그 팔리면 기억하면 돼요. 자, 한 장 넘기고 두 장 넘겨요. 자, 이제 143페이지. 1번 타이틀이 뭐예요? 그럼 이런 거겠지. 만약에 1순위에 주주를 갖추고 보증금이 1억이었어. 2번 저당이 있고 그 다음에 2천만 원 정액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될까? 2천원 대항력 없어야지. 당연한 판례 아닙니까? 그래서 봐요. 대항력 갖추고 그 저당권이 갱료되고 그리고 보증금 정액합니다. 정액 부분은 이 저당권자의 대항력 없어요. 자, 2번 타이틀이 뭐예요? 자, 요런 사건입니다. 봐요. 7번 봐요. 여러분 이 주주는 등기부에 합니까? 주주는 어디에 합니까? 주는 주택인도니까 그냥 이사하면 되는 거고 뒤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동사무소 가는 거지. 이게 등기부에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는 거야. 자, 요런 A란 임차인이 주주를 갖추었어요. 임차인이 A를 하고 원래 순서는 저당보다 빨라. 근데 이런 등기부는 아니야. 등기부에 저당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겁이 나서 요놈이 다시 요놈이 똑같은 놈이야. 사무소에는 뭐까지 했어?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했어. 같은 놈이라도 그런 경우 이해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저당보다 전세권 늦지. 요거는 대항력이 없는 거야. 요거는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두 개제를 갖추면 두 개 중에서 유리한 거 주장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괜히 흔한 일 한 거야. 저 전세권 안 해도 되는 거 그 돈은 누가 냈겠노? 임차인이 내지 뭐 주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비까지 주면서 하세요 하겠어요? 자, 그래서 임차인의 대항력 갖추고 건저당 등기가 되고 그 후 임차권자가 전세권까지 했답니다. 그때 건저당권자가 경매가 있으면 임차권은 대항력은 존속한다.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주주가 빠르기 때문에 존속한다는 거야. 유리한 거 주장하면 된다. 끝. 어떻게 공부해라? 유리한 거 주장하면 된다. 그래서 3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번 한번 읽어봐요. 쭉 읽어봐요. 별개다. 그래서 아까 봐요. 전세권은 소멸한다 했잖아. 소멸한다 했잖아. 저당보다 늦지? 주주는 빨라 안 빨라?
빠르다 해도 별개라 해도. 자, 4번. 확정일자 이제 나옵니다. 7번 봐요. 지금까지는 뭐 공부한 거야? 대학 요건인 주주야, 주주. 뭐 공부했다? 대학력 하면 뭐라고? 주주. 이제 여기에 뭐 갖추면? 확정일자 갖추면 뭐 받아? 확정을 갖추면 우선 변제를 갖습니다. 이제 문제는 확정일자는 적시야, 적시. 언제라고? 적시. 근데 문제는 주주가 전제가 돼야 돼. 확정일자가 빠르다. 그렇다 해서 주주가 늦어지면 주주 다음 날로 요 우선변제 순위가 밀립니다. 다시 확정일자 순으로 우선변제권을 주는데 그럼 칠판 이 우선변제권은 뭐 하는 권리야? 경매 대금으로부터 어디 가서 받는 거야? 법원에 가서 받는 거야. 우선변제는. 그때 필요한 게 확정일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확정일자 빠르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뭐가 전제돼야 돼? 주주가 갖춰야 돼. 곱하면. 그럼 뭐요? 확정일자를 3월 2일에 갖춰서 요 두 가지는 3월 이거는 4일 갖추고 3월 5일을 갖춰서 어떻게 돼? 요 다음날이 언제야? 6일 0시로 이것도 밀리는 거야. 전제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4번에 임대차 계약서상에 먼저 확정일자를 갖추었더라도 대항력은 주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의 기준으로 발생한다. 됐어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확정일자를 갖춰도 똑같다. 자, 한번 볼까요? 칠판. 당일에 일이 되지. 봐요. 날짜 계산해 보는 거야. 요거도 33, 요거도 33, 요거도 33이야. 원래는 확정은 적시면 요날이 돼야 돼. 근데 앞에 게 전제가 돼야 되면 요걸 며칠이야? 4일 0시니까 요것도 할 수 없이 요리 간다는 거야. 요리. 그 주주가 전제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5번) 타이틀이 뭐예요? 자, 한번 볼까요? 7번 봐요. 자, 요때 처음에 임대차 계약하면서 주주 플러스 뭘 갖췄어? 확정을 갖췄겠지? 그러다가 중간에 전출을 간 거야. 전출 가면 뒤에 여기 없는 겁니다. 앞에 주는 뭐라고? 주택인도는 점유이사잖아. 뒤에 주민등록이 가면 전출이야, 이게. 가족 중 일부 가면 아까 대학령 이때 있다. 다 간 거야. 다시 왔어. 그러면 요 중간에는 뭐라고? 대학력이 없어지고 요때부터 재전입 다음 날부터 다시 대학력이 생기겠죠? 대학력이 생깁니다. 대학력 언제 생겨? 재전입 다음 날 0시 0시 아닙니까? 0시. 0시야 0시 50분이야. 0시입니다. 0시 50분 하면 안 돼요. 서로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0시 50분 한다. 그러면 이 확정일자를 또 다시 받아야 돼 하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받을까 안 받을까? 하여튼 둘 중에 하나예요. 합격 아니면 불합격도 둘 중에 하나고 안 받습니다. 옛날 거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봐요. 그래서 아까 봐요. 자, 주주 확인 여기 만약에 3월 3일 갖추었어. 다 3월 3일 갖추었다가 요놈이 뒤에 와서 나중에 갔다가 와서 6월 3일 다시 왔어. 재전입이. 그럼 6월 4일로 순서가 밀릴 뿐이야. 전제가 돼야 되니까. 그런 의미지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고 단지 순서는 어떻게 돼? 주주 다음 날로 밀리는 거야. 그렇게 만약에 갔다 온 게 한 3개월 지나면 3개월 후로 밀리는 거지. 자, 그래서 봐요. 그 세 번째 줄을 추겨볼까요? 일시나마 주민등록이 이전되면 전출 당시에 대항력이 없어지고
그 후 전진을 하게 되면 대항력은 당초에 소급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찾았어요? 재전입시 세력이 발생한다. 이때 일정한 경우 확정일자가 전체 유전을 거쳐도 된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 없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다? 순위가 늦어진다. 재전입 다음 날부터 생기니까. 그 다음 확정일자 취지는 자, 첫 번째 줄 우측에 보증금 액수를 사후 변경을 방지한다 줄 거예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받는 거잖아.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받는 거야. 아시겠어요? 요즘도 도장 그래 해주나 동사무소 가면 사업자 등록 가면 여러분 확정일자를 별도로 얻어쳐갖고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학원에 안 해봤어요 확정일자? 예? 세무서 가면 상가는 워드로 쳐갖고 딱 보증금 얼마 딱 이렇게 내 사인도 받던데 그래서 자기가 탁 찍어주던데 보증금 이상 없음 확인하면 이렇게 해갖고 오늘 한번 받으러 가볼래요? 자 그러면 확정일자는 왜 받는다고? 우선 면제인데 뭐 보증금액 그 날짜의 금액이 얼마다 그걸 확인해 주는 게 확정일자 의미야. 자 그래서 줄 거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따라서 계약서상 줄 거. 계약서상의 지분이나 동호수 기재가 누락이다. 여기 줄 거. 그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말하겠지. 계약서상에 뭐가 없어? 동호수 누락이네. 그러면 확정일자 효력은 있고 없고? 있어? 아까 동호수 누락이면 뭐 대항력 없잖아. 전출을 뭐 주민등록 신고를 잘못해서 잘못 신고하면 없다며 대항력이. 그런데 이 뭐 그래서 7번 봐요. 전입신고 요걸 잘못하면 대항력이 없을 뿐이고 확정일자는 어디 받는다고? 계약서에 도장받는 거야. 그 임대차 계약서에 동호수가 누락돼도 된다 안 된다? 그는 된다는 판례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적어놨노? 주민등록이 제로되어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서상에 동호수나 여기 없어도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됩니다. 근데 전입신고할 때 잘못하면 나가리다. 안 된다 이 말이야. 대항력이 안 된다 이 말이야.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 뭐 할 때? 전입신고할 때 잘못 적으면 돼 안 돼? 대항력이 없고 계약서상에 동호수가 누락되어 있는 거야. 그때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7번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료하고 있다고 무슨 말이에요? 네? 주저도 있고 확정일자도 갖췄습니다. 그래서 1번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같이 겸료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료 가처나 돈 못 받아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좋은 거예요. 자 1번 판례가 이런 판례입니다. 7번 봐요. 어느 부동산에 1번 주주학이야. 2번 저당이 있어. 또 3번도 저당이 있어. 경매가 되었어. 요거는 원칙 대항해 못해요. 대항 있어 없어요? 있죠? 주주가 가장 빠르잖아. 대항력 있다. 예외 뭐 요구하면 배당을 요구하면 이제 소멸합니다. 자 배당 요구하면 이제 대항력 없고 소멸한다는 거야. 배당을 요구하면 뭐라고요? 이제 소멸합니다. 그럼 확정일자 갖췄으니까 자 확정일자 갖췄으니까
우선 변제를 몇 번으로 받아? 1번 받겠지? 1번 받아요. 자, 두 번째. 1순위 주주를 갖추었어요. 2순위 저당이 있어요. 3순위 확정일자 갖춘 거야. 요놈이. 주주가. 4번 저당이 있어요. 자, 경매가 된다. 원칙 대항력이 있다 없다? 불러주는 대로 저는 적어요. 대항력 있어? 대항력은 뭐 가지고 따져? 주주만 따져. 확정일자 필요 없대도 대항력 있다. 예외 배당료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소멸하죠? 자, 우선 면제를 언제 받아요, 이놈은? 요거는 1번이겠지? 요거는 저당이 먼저 받고 3순위지만 2순위겠지? 4번이 이게 이제 넣고 2순위 받지? 자, 요때는 다 받아가겠지? 요때는 다 못 받을 확률도 있지? 확정을 요 밑에 갖추면 이제 3순위 되지. 맞잖아요. 요때는 못 받을 금액도 있겠지? 요때 요런 데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설명해 보는 거야. 이럴 때는 다 받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단 말이야. 요때 만약에 못 받았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거 물어보는 거야 결론은. 숙제입니다 숙제. 대항력 it. 1번 봐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해서 경락인의 동시항배권을 주장할 수 있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칠판. 주주하기 1번이면 금상첨하고 주주만 1번 돼 있어도 확정일자가 늦어도 그럼 우선 변제 순위가 늦겠지? 그럼 못 받을 금액이 많겠지? 배당력 했을 때? 그래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가 중요하다. 확정일자가 중요하다. 주주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얼마나 좋아요. 주주만 대항력이 있으면 확정을 늦게 받으면 우선 면제 순위가 늦어. 그래도 보증금 못 받은 거 경락인이 책임져야 되는데도 대항력 있대도 야, 요거 이해되면 합격이다. 아, 그만 대항력이 있다. 그래서 주주만 빠르면 끝난대도 주주가 중요해? 확정일자가 중요해? 주주가 중요하대도 봐요. 주주만 빠르면 확정일자가 늦어도 얼마든지 그럼 당연히 대항력 가도 되고 배당력에서 이제 나간다라도 못 받은 금액이 있어도 경락인에 대항한대도. 자, 넘겨요. 여기 칠판. 여기 나중에 요 놈이 전세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봐요. 여기 이제 전세권이면 당연히 대항력 있지. 1번이니까. 맞아요? 배당료감 소멸합니다. 그때 못 받은 금액이 있으면, 잔액이 있으면 전세권은 대항력이 없어요. 주주하기 더 세단 말이야. 이거는 못 받은 금액도 아까 뭐가 있다고? 받을 수 있대잖아. 그럼 전세권이 세다, 주주하기 세다? 아, 주주하기 세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전세권은 배당료 하면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못 받은 금액이 있어도 나가리 못 받아. 그 전세권 주주하기 세다. 그 전세권은 못 받습니다. 그 나중에 공부 어느 정도 되면 중요하다. 지금 뭐 요거 외우기도 급하다. 자, 8번 필요 없고 이런 뭐 전세권 그러면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고. 자, 9번 경락기일 줄 거 볼까요? 마지막 경락기일을 말합니다. 자, 그것도 필요 없고. 자, 10번 한번 읽어봐요. 이 정감 청구권 나왔네. 글자가 뭘로 끝났어? 청구권 끝나지만 앞에 뭐가 있어? 정감이죠, 정감. 요거는 행성권이 아니야. 행성권 맞아요? 맞습니다. 앞에 뭐 때문에?
정감. 앞에 더 적어볼까요? 유류분, 분할, 매수, 정감, 소멸. 청구권 앞에 뭐가 보이면 유류분, 분할, 매수, 정감, 소멸. 그 5개 중 하나가 보이면 무슨 권이다? 형성권입니다. 그거 노래 했잖아요. 괜히 해봤고 그것도 혹시나 싶어서 한번 해봤어요. 오랜만에. 처음 오신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괜찮아요. 한 바퀴 돌면 또 다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주택에서 차임을 증감할 때 몇 퍼센트 이상 안 된다고? 5% 아닙니까? 100분의 5. 5%다, 오빠. 자, 그거는 존속 중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정해를 정관대 하나 정되고, 그 다음 줄 거예요. 종료 후 재계약 줄 거예요. 그리고 전이라도 합의로 정해한 경우에는 정되지 않는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전세 보증금을 3억 올린다 이런 말 하잖아.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할 때는 100% 올려도 돼. 200, 300% 올려도 돼. 그 5%는 기간 중에 못 올린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질문 봐요. 칠판 3년 했어 그냥. 보통 안 해주는데 3년 했다 가정하자. 주택을. 그럼 계약하자마자 1년 후에 1년 지나자마자 5% 올려 못 올려? 올립니다. 또 지나자마자 이제 올리고 나서 그럼 1년 지나자마자 올렸고 또 올리고 나서 지나자마자 1년 지나면 또 5% 올리면 올려. 그러면 3년이면 2번 올릴 수 있는 거야. 안 올릴 뿐이야 주인이.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많이 받아 그냥. 중간에 살면서 그냥 올리라 뭐하라 하면 귀찮으니까 처음에 그냥 2년 3년치를 올린 금액을 받는 거야. 사람들 2년 정하면 2년 동안 차임 올리면 안 됩니다 하는데 됩니다. 된다. 안 올리지 주인이. 왜? 미리 많이 받아서 그래. 생각해봐요. 중간에 올리면 세입자고 얼굴도 있고 같이 계속 보는데 되겠어요? 그래서 안 올릴 뿐이지.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올립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상가를 5년을 계약했다. 5년 상가. 그럼 1년 지나자마자 5%. 그 올리고 나서 또 1년 지나자마자 5%. 한 4번 올릴 수 있는 거야. 마지막은 몇 달 안 되겠지. 이제 12개월 안 되겠지. 11개월 며칠 되겠지. 정확하게 날짜 계산해도. 올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요 5%는 언제? 기간이 끝나버려서 3년. 그 후에 재계약할 때는 1000% 올려야 된다. 그리고 기간 중에 합의했을 때 합의가 되겠어? 그때도 5% 제한 없이 10% 올려야 된다. 그거 팔립니다. 그래서 존속 중에 일방이 청구했을 때 5% 1년 이내는 안 된다는 거지. 중이라도 합의를 했을 때 합의해 주겠나 임차인이? 어르신 왜 그래요? 주인 어르신 그냥 또는 계약이 끝나고 나서는 1000% 올려야 된다. 이거 몰라 사람들이 실무할 때 2년 정하면 나쁜 주인은 1년 지나자마자 올려도 된다. 법적으로. 그럼 나중에 안 주면 보증금에서 까고 줍니다. 1년치 거 올린 거. 그래도 할 말 없는 거야 임차인은. 그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자 11번 무슨 이득? 자 첫 번째 줄 거 볼까 우측에. 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소액 보증금 채권, 임금 채권 줄 거. 요런 것들은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한다 줄 거. 다시 말해서 확정일자 갖추었다. 그럼 우선 면제 받잖아. 배당 요구해야 법원이 배당해줘 안 해도 되죠.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놈이 바빠서 안 했어. 자, 안 했다가 나온다. 따라서 봐요. 배당요구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러면 제외되겠지. 제외되잖아. 그럼 후순위가 먼저 받아갔다 이 말이야. 제외됐다는 것은. 그때 이제 임차인이 하는 말이, 야, 나 배당 요구했으면 내가 먼저 받을 건데 배당 요구를 안 해서 당신이 먼저 받았으니까 그 받은 금액을 나에게 부당이득 달라?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반을 아까 생각해봐요. 법이 가장 싫어하는 놈이 누구라고? 앞뒤가 다른 놈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허하다가 뒤에서 욕하는 사람 최고 싫어합니다. 제발 학원에 앞에서는 좋아하고 뒤에서 욕하지 말아요. 다 보인다. 민법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앞뒤가 다른 사람. 그래서 부당이득 받는 중 하면 안 돼요. 후순위가 받아갔다 해서. 배당요구 안 하면 땡이야, 그냥.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임차인이 우측에 강제경매 신청 줄 거예요. 누가 청구했어? 여러분, 임차인이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경매 신청할 때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앞에 판결 등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됩니다. 거기 중요하고 앞에 봐요.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확정된 집행권을 얻어 임차도에 강제경매 신청합니다. 그때까지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경매 신청했기 때문에. 그거 팔려고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자, 13번. 임대차 계약이 뭐가 됐다? 갱신이 뭐야? 연장했지? 그럼 봐요. 뭐 됐고 두 번째 줄에 한편. 자, 갱신 되더라도 줄 거면 줄 거 있죠? 대항력과 확정이 저 갖춘 때를 기준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연장이 돼도 옛날 갖추면 그때가 기준. 그거 가지고 받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 갱신해도 다시 할 필요 없다 이 말인 거야. 자, 한 장 넘겨볼까요? 2장, 3장, 4장. 자, 153페이지 이제 한번 봅니다. 자, 7번 봐요. 주주는 뭐라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자, 이제 주주 확 말고 이제 뭐 공부한다? 최우선 변제. 무슨 변제 공부해요? 그러면 이 최우선 변제권은 언제까지?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주주만 갖추면 돼. 확정일자도 갖춰야 돼. 예, 주주만 갖추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봐요.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받을 때만 필요하고 대항력에도 필요 없고 대항력권이 주주니까 최우선에도 주주지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다. 자, 두 번째. 그럼 최우선 받으려면 경매 기입 등기입니다. 그럼 봐요. 1번 주주 확을 갖추고 2번 저당이 있고 뭐 5번에 저당이 있어. 요 놈이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가정하자. 경매 신청하고 나서 경매 기입 등기가 뜹니다. 그 전까지 뭐하면 돼? 주주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장 재립도 가능한 거야. 아시겠어요? 임대인은 알아 몰라 경매 들어오는 걸? 알잖아. 임대인이 재무자 아닙니까? 그거 내 집에 아는 놈 주주해주면 돼.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뭐 하면 돼요? 주주. 확정일자 필요 없다. 자, 이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지역별로. 서울이면 얼마 이하이 돼요? 얼마 줘? 최우선은 1억 1000 이하면 3700 주잖아. 더 이상이 오지 말아요. 과비는 얼마야? 과비는 1억이면 3400. 광역시는 우리 광역시는 6천만원 이하면 2000. 기타는 5천만원 이하면 1700 준다 했잖아.
앞에 여기 맞아야 돼. 요걸 초과하면 10원도 없어. 최우선은. 1억 1000에 3700. 33% 가까이 준다 그냥. 1억에 3400. 6000에 2000. 5000에 1700. 경사는 5천만 원 이하가 돼야 돼. 그럼 1700을 줍니다. 최우선은 몇 순위로 간다고? 선순위 저당보다 빨리 받아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 곱할랍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이 금액 이하가 돼야 돼. 근데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처음에는 1억 서울인데만 예를 들면 1억 5천이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깎았어. 그래서 1억 천 이하가 되었어.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처음에는 초과되었어. 근데 어떤 사정으로 보증금을 감액해가지고 1억 천 이하가 되었어. 그럼 해당한다 안 한다? 둘 중에 하나다. 항상 자기 생각과 다르게 생각해라. 된다. 그게 1번 판례입니다, 여러분. 죽인다. 감액으로 최우선에 해당하면 됩니다. 그게 1번 판례고. 자, 2번은 그때 임차주택이 미등기라도 상관이 없다. 자, 미등기 무허가라도 상관없다. 됐어요? 자, 3번 필요 없고. 채권 회수 목적이 위장전입니다. 그거 4번하고 한 장 넘기면 5번이 위장전입. 위장임차인이 있잖아. 채권 회수. 위장전입. 같은 말이야. 다시 말해서 주택은 주거가 목적이지. 채권 회수하려고 봐요. 기타는 얼마죠? 위장전입 뾰록 나면 못 받는다. 그거 판례입니다. 그게 채권 회수 목적이야. 위장전입. 주택 주거생활로 가야지 위장전입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판례입니다. 그건 뭐 할 것도 없고. 요 생각만 잘 하시면 돼요. 최우선 면제. 자,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157. 자, 159네요. 이제 상가 판례. 자, 1번 판례 봐요.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줄 거라.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를 주선해야 됩니다. 됐어요?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못 찾으면 권리금 못 받는다 이 말이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 임차인 되는 자와 임대사계 체계 결사를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다 줄 거봐. 그러면 계약해주겠다는 걸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임대인 방해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거기서 키워드는 봐요. 임대사 계약 체결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했잖아. 주인이. 그러면 방해이다.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그러면 그 1번에서 봐요. 권리금 봐요. 권리금. 권리금 판례인데 임대인이 있고 누가 있어요? 요 두 명이 받는 게 요렇게 받는 게 무슨 계약이라고? 권리금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인이 뭐 하면 방해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뭐 한다고? 요걸 청구합니다. 임대차가 종료한으로부터 몇 년 내에? 3년입니다. 이렇게. 그 방해 사유가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 판례 중에 하나, 요놈이 임차인이 주선해야 돼, 신규 임차인을. 요거 못 찾아오면 권리금 못 받는데도 언제부터 주선해야 돼?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기간 만료일까지 하면 돼. 요때까지만 찾으면 봐요. 내가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좀 팔고 나가면 돼. 권리금 받고. 이날 지나도 내가 못 찾으면 땡이야.
그럼 원상복구하고 나가야 된다, 내가. 철거해라, 이거. 이래 되는 거야.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데 누가 들어오겠어? 그 말입니다. 그 권리금 못 받을 수도 있어, 경기가 안 좋으면. 자, 그럼 여봐요. 이때 방해 사유가 있는데, 여자가 주선한 임차인. 근데 요놈이 요놈 보고 뭐 하겠다? 나 저놈 보고 계약해준다, 안 해준다? 그것도 방해이다. 자, 이번에, 자, 여러분 이제 5년이 아니고 10년입니다. 그 판례가 나올 때는 19년이니까 5년이지. 여러분, 자, 상가는 계약갱신 요구가 최초 포함해서 몇 년이야? 옛날에 5년인데 지금 몇 년이라고? 10년입니다. 이제는 5년을, 옛날 판례니까 그대로 5년이 맞고. 자, 그때, 자, 계약갱신 요구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갖다 뭐 10조 사항에 따른 권리금 해주기에 보험을 부담합니다. 적용 범위는 되었고 한 장 넘겨요. 자, 4번은 뭔가 하면, 여러분, 상가는 뭐 해야 돼?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이 돼야 돼. 무슨 건물? 자, 그래서, 자, 줄 거예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쪽에 사실행위 줄 거. 그리고 더불어 영리 목적으로 활동을 이루어줬다 줄 거. 그러면, 영리 목적이 게 뭐야?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이라 봐야 된다. 그리고 5번은 똑같습니다. 아까 배웠던 그 대항력과 우선면제권. 대항력은 뭐라고? 상가 건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상사고 우선면제권은 확정일자. 주택하고 똑같단 말이야. 자, 6번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쇄하면 사업자 등록이 없는 거야. 대항력 없습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업자 등록. 폐업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마지막도 마찬가지야. 이게 그 임차인이 상가건물 보호보상 대항력 우선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사업자. 아까 주택도 똑같죠? 전차인이 주저 갖추면 그때부터 임차인이 대항력 갖는다고 똑같은 판례예요. 지금 무슨 판례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습니다. 공부할 거 없고. 자, 4번도 7번도 마찬가지네. 뭐 후에? 그럼 이제 봐, 아까 요거잖아. 요거 주택도 앞에 뭐가 있어? 1순위 가등기나 가압류나 저당권이 있고 2순위 주저 갖추면 대항력이 있어 없어? 상사도 똑같은 거야, 여러분. 대항력 없습니다. 앞에 여기 있으면 똥차 있으면 안 된다. 똑같은 거래도. 자, 8번은 뭐 최초 임대차 기간 이제 필요 없습니다. 오래돼서. 자, 마지막에 최초로 정해진 임대차 계약입니다. 자, 9번은 이제 알아놔야죠. 9번 타이틀은 뭐예요? 법정갱신은 저기 뭐예요? 계약갱신 요구는 뭐가 되면? 법정갱신된 경우는 적용된다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봐요. 자, 상가에서 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자, 요렇게 계약을 갱신을 요구하면 최초 포함해서 몇 년이다? 10년간 갈 수 있어요.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5년. 판례는 옛날 판례니까 5년 돼 있고 지금 다 10년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최초 포함해서 10년 할 수 있어. 그럼 최초가 1년이면 9번 행사하면 9번 요구하면 10년 되겠지. 오, 이해 안 돼요? 몇 번? 9번. 1년씩 간다면. 문제는 이제 봐요. 왜? 요구해도 1년이니까. 요구해서 갱신되면 1년이야. 그러니까 9번 하면 10년 가잖아. 1년 정했다면.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 사이에 뭐가 될 수 있어? 법정갱신이 될 수 있어.
그럼 요것과 요거는 뭐가 달라? 이 두 개가 달라야 뭐가 돼? 알아야지. 예, 법정갱신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거야. 연장한다는 의사표시 요구도 안 한 거야. 그래도 연장되는 게는 법정갱신이야. 이해가 돼요? 이 계약갱신 요건은 누가? 기간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에 2개월이야. 1개월 사이에 누가? 임차인이 요구해야 돼. 주택은 누가 요구해야 돼? 임차인이 요구해야 돼. 몇 월에서 몇 월? 6월에서 그거는 2월이야. 주택은. 바뀌었습니다. 달라요. 하여튼 이 요구권은 다 임차인이 요구해서 연장되는 거야. 여기에는 이 법정갱신을 만일에 그 중에 2년 동안은 법정갱신으로 연장되었다 가정하자. 요 기간은 여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법정갱신 2년이 있으면 2년은 10년에 포함 안 되니까 아직 더 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럼 이게 이제 애매합니다. 말 그대로 법정갱신으로 연장되면 아무런 연장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연장되는 거야. 그것과 요구권은 기간 끝나기 6월에서 1월 사이에 임차인이 주인 보고 요구합니다 해야 돼. 그래서 연장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요걸 요구했는지 그냥 했는지를 딱 표시를 해놔야 돼. 그래 나중에 더 갈 수도 있어. 임차인이라면. 법정갱신된 기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늘어난데도 10년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법정갱신은 아무 연장한다는 임차인 말이 없어도 연장되는 거고 요구권에 의한 연장은 임차인이 요구해야 된대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표시를 해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12년 갈 수도 있대도 잘못하면 법정갱신 2년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면 그래서 법정갱신 기간은 저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례예요. 어찌 보면. 맞잖아요. 법정갱신 3년 되었다. 그럼 13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요구권에 의해서 요구합니다라고 딱 문자를 남겨놔야 돼. 그래야 말이 없는 거야. 근데 대부분은 뭐라 생각하는가 하면 그냥 언제 했어요? 아 10년 안 되었네요. 몇 년 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사이에 법정갱신된 거를 포함을 안 시키면 안 돼. 법적으로 따질 때는. 그냥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아 10년 할 수 있으니까 언제 했어요? 2015년에 했어요? 아 그럼 25년이니까 몇 년 남았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요 기간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더 연장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10번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별개의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했답니다. 그러면 옛날 주인과 다른 거야. 자 봐요. 자 두 번째 줄에 목적물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됩니다. 새로운 소유자 임차인이 종전 계약을 효력시키는 의사로서 별개의 계약 체결하면 옛날에 체결했던 거는 없어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종전 임대차 계약을 기초로 발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새로운 소유자 등에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없어지니까 조심해야 돼. 안 적어야 돼 여러분. 그런데 실무 가면 어떻게 되느냐 또. 자 주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잖아요. 자 1년 후에 주인이 바뀌는 거야. 대항력 갖추는데. 그럼 대부분은 이렇게 새로운 계약서를 쓴단 말이야. 그럼 옛날 썼던 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이제 소멸한다는 거야. 안 써야 돼. 그런데 대부분은 새로운 주인이 계약서 써야 된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옛날 계약서를 첨부시키고 이름을 바꿔서 써야 돼. 그래야 임차인이 유리한 거야. 아니면 또 이럴 때는 더 유리하지. 거기에 다른 조건이 없고 저당권이 없으면 새롭게 체결하면 이때부터 대항력이 생기니까 다시 10년 가는 거야. 그거는 유리할 수는 있어. 근데 어떻게 문제가 된다고? 옛날에 가지 중간에 저당이 들어오고 이래 되면 세우는 때부터 대항력이 있으니까 옛날 거는 무용지물이야. 그건 손해인 거야. 그래서 여건을 봐가지고 새롭게 계약서를 쓰든지 아니면 쓰더라도 옛날 걸 첨부해서 연장한다. 그래 되면 옛날 게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그래 가든지.
그래야지 새롭게 마니를 쓰고 옛날 걸 없애버리면 이때부터 스타트야. 그러니까 아까 요구 10년 이런 거는 좋을 수 있어.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근데 그 권리관계가 다른 저당이 아까 가압류 압류가 들어왔다면 새로 써야 돼 안 써야 돼? 안 써야지 그때는. 만나자면 바빠요. 내가 알아보고 전화할게요. 이렇게 하면. 그래야지 왜 또 써가 나중에 눈물 흘리지 말고. 근데 대부분 씁니다. 이렇게 실무해보면. 그걸 중개사라면 이제 이야기해줘야 돼. 임차인님 불러갖고 요리 되면 여기에 지금 권리관계 요리 바뀌었으니까 쓸래요 안 쓸래요 물어보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돈 가운 내야 돼. 무조건 여러분 돈을 받아야 됩니다. 돈 안 받으면 나중에 안 돼요. 저 이제 172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